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주말에 좀 많이 빠졌죠. 오늘은 뉴욕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하루 만에 빠졌고, 대신 주말에는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버블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에코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버블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기업들이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I 관련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빅테크가 사서 이걸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 너무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쓴 거 아니냐, 확실한 수익 모델도 없는데 부채만 끌어다 쓰고 있다. 금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여러분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고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고요. 세 번째가 소비입니다.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잘 나왔죠.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더 설득력을 얻으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 AI 빅테크들 상당히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기업들이 빚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재무구조도 안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야 되겠죠.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원래 이 IT나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죠? 기술주 성장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 발행을 합니다.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AI 버블론, 금리 문제 아직 완결이 안 됐죠. 어떤 것으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금리를 실제로 내릴 건지 아니면 AI 버블론이 그냥 버블론에 불과한 건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관련 종목들은 100% 다 들고 가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목요일 날은 주식이 빠졌죠. 금요일 날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왜? 연준 이사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가가 위아래 등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AI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지만 AI 칩, 그 다음에 전력기기 종목들, 그 다음에 SMR, 원전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메모리 칩,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ESS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엔비디아 문제, 그 다음에 AI 버블론, 금리 문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부담이 돼요. 전량을 100%를 다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AI 버블론과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나갈 때 이 50% 비중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다시 또 음전했죠. 양전에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단기간에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더 났죠.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수급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매집한 세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죠? 개인들도 들어왔죠. 포머의 심리. 3년 만에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강하게 들어왔고 문제가 되는 건 공매도입니다.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매 세력들이 놀란 거죠.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가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이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합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식이 올라갑니다. 숏 커버, 스키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오죠.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그때랑 차이는 그때는 살 필요가 없었겠죠? 어차피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3년 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월봉으로 보잖아요. 최고가가 30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37,000원대예요. 이 세력들이 여러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80% 정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매집이 시작됩니다. 30만원 갔던 게 37,000원 됐어요.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AI 버블런의 힘을 실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만약에 뺀다면 이때는 저점에서 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점 박 대표가 시나리오와 타점을 모두 공유해놨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거 외국인들입니다. 최근에 좀 팔고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근데 외국인의 매집은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급하게 따라붙었거든요. 이 포멀 심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3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주식이. 이제 빠지니까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저가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공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랫동안 공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700만 주가 넘고 지금도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난달에 공매도를 했었는데 한 거를 올라가니까 숏커버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숏커버나 스퀴즈로 나온 거죠. 지금 빠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퀴즈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공매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숏커버 스퀴즈 하다가 지금 AI 버블런 때문에 다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 현재 저가 매수 중입니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 물량을 받고 있고, 공매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숏 커버 하다가 스퀴즈, 다시 AI 버블런 때문에 빠지니까 다시 공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숏 커버나 스퀴즈를 바뀌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고, 저가 매수가 끝나고 3단계나 4단계로 간다? 그때 매도해야 됩니다. AI 버블런과 금리, 다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매집이 강화되겠죠. 3단계, 4단계 갑니다. 그리고 숏커버나 스퀴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팔아야 돼요. 지금은 AI 버블런보다는 금리 문제가 큽니다. 저점을 찍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와 텔레그램 통해서 박 대표가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일단 에코프로 오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4만원부터 10만원대까지 가는 동안 조정단 조정이 별로 없어서 처음으로 큰 조정이 나옵니다. 가격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왔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거나 반등 시도가 나올 텐데, 밑으로 빠진다? 공매 세력들이 개입되면서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워낙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80% 빼고 오는 반등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밑에서 저점을 찍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에코프로 오늘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타점이 나올 겁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AI 버블런,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말에 다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위아래 변동폭이 클 겁니다. 내일이라도 AI 버블런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 비중에 대한 단기 매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최근 이슈들은 짧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었죠. 부채가 많다는 거,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사가람들이 부채가 많다. 당연히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 문제, 다시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에코프로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게 수익이 났습니다. 30%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11월 13일 날 나온 뉴스잖아요. 이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뉴스.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요, 그때는 비중은 한 50% 정도는 무조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30%, 100억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2만 원, 4만 원이 9만 원 됐다. 패닉이 왔다. 이거는 산 쪽도 마찬가지고 파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놀랐고 매수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들고 있다가 판 개인들, 공매도 세력들 패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쪽이든 매도하는 쪽이든 다 지금 패닉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 버렸잖아요. 갑자기 올랐다 또 갑자기 빠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탈중국 이거 중요한 거죠.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밸류체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천억 정도 수익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와 니켈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3분기 연결 매출 9,597억, 영업이익이 거의 1,500억입니다. 중요한 거는 3분기 연속 영업 흑자가 났고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가 120억을 벌었다. 어떤 기업이 적자했다, 흑자가 됐다. 돈은 얘가 많이 버는지 몰라도 주가는 이게 더 멀리 갑니다. 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에코프로처럼. 흑자 전환할 것 같아. 계속 이익이 개선되고 있어. 그럼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이겁니다. 3년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80% 빼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다가 전기차 업황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좀 팔리죠? 캐즘이 해소되는 분위기고 반사이익, 미중 갈등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현재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효율이 좋긴 한데 문제가 있죠. 전해질이 문제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어요. 전고체는 고체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화재가 나잖아요. 이게 터집니다, 여러분. 2차 폭발이 일어나요. 전기차 불에서 잘 안 꺼지는 거 아시죠?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 액체 전해질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고체 전해질을 씁니다. 화재의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미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에코프로도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2차 전지, ESS, AI 인프라.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칩이 있죠.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SMR, 원전 관련. 네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섯 번째가 ESS입니다. ESS가 왜 중요하냐? 엔비디아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ESS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업용과 전력망용, UPS, 가정용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이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 전력을 굉장히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전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블랙아웃 되면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그 답안이 바로 이겁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정전에도 전력이 공급되고 출력이 안정화되고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말 그대로 ESS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됩니다. 블랙아웃이 돼도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력 인프라에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ESS. 미국의 플러스 에너지라는 종목이 그래서 따블이 났습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ESS가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미 이런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S&P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 ESS가 수익성이 훨씬 좋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AI가 깔려야 되는데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 ESS입니다.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먼저 에코프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주가 빠졌죠. AI 버블론, 금리 문제, AI 인프라 관련 종목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과열입니다. 이거는 매수 쪽도 마찬가지고 매도 쪽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주가 급등 나왔는데 이 중국 문제, 인도네시아와 니켈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3천억 수익이 된다. 중국 비중을 줄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3분기 이익이 나왔는데 3분기 연속 흑자, 4분기 연속 플러스가 났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도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ESS,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 ESS가 앞으로 돈이 될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올라왔던 이유, 실적입니다. 흑자 전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ESS. 엔비디아가 언급을 했죠.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3년 만에 이게 올라오는 거니까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양전했죠. 음전, 양전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음전하고 양전하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만약에 공매 세력 개입됐기 때문에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오르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고점에도 저점에서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꼭 나는 꼭대기에 팔고 바닥에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꼭대기 놓치면 기다리다가 바닥에 팔고 바닥을 놓치면 기다리다가 꼭대기에 사서 물립니다. 왜? 한 종목으로 대박을 보려니까 그렇죠. 주식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낼 때 이걸 생각하세요. 제가 PB 때 많이 썼던 비유인데 물고기 잡아서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으면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다른 물고기도 잡으면 됩니다. 시장에는 3,000마리 가까운 종목이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리스크는 뭐냐? 이 등뼈 가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꼭대기 사서 바닥에 파는 거죠. 하나로 대박 볼라 그러다가 무조건 바닥에 사서 꼭대기 팔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수익은 여러분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쌓아가시면 돼요. 조금씩. 리스크만 좀 줄이시면서 너무 한 종목으로 대박 볼라 그러지 마시고 저점 실어 고점 실어 나올 거 아닙니까? 적당히 좀 팔고 나오면 됩니다. 기다렸다 사면 돼요. 지금이 그런 타점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과매도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시나리오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80% 빼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월봉이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매집한 종목입니다. 한 7년 8년 됩니다. 2차전지 종목들 슈팅 한번 나왔었고 80% 빼고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상승 3파의 초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죠. 무려 3년 만에 마이너스 80% 빼고 반등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얘네들은 저가 매수했죠. 세 번째로 뭡니까? 이 공매도가 문제죠. 공매도 많이 때려놨다가 놀라갖고 숏 커버가 스퀴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공매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어차피 받을 조정이었습니다. 더블 이상 나는 동안 한 번도 조정단 조정이 없었죠. 이격 좁히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더 세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준비해야 돼요. 이 박 대표가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 에코프로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과 신호 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과연 매집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숏커버인지 스퀴즈인지 010-3158-8575 에코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문자 신호로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가 예전에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요. 보이시죠?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에코프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에코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먼저 에코 아니죠. 리포트입니다.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요. 박 대표가 예전에 PB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신호가 떠요. AI 프로그램이 들어있어갖고 보이시죠? 얼마 전에 에코프로도 매도 한번 떴죠. 이거 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스윙이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장기 투자하는 분은 추가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참 좋습니다.
대신 여기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을 해야 돼요. 보유 종목, 각각의 비중, 그 다음에 현재가, 매수가, 신용사용 여부, 현금 비중 이런 걸 입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저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한번 오셔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문자로 방문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나 USB 둘 중에 하나 가능하거든요. USB가 필요하신 분은 USB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합니다.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돼요.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뭐 타점이 제가 PB 때 썼던 거니까 확인은 된 건데 90% 정도는 확률이 맞아요. 이게 잘 맞습니다. 문자로 방문 혹은 USB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까실 분들은 괜찮고요.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되고 박 대표가 매주 참석하는 토요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제가 PB 때 만든 모임인데 여기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리포트도 만들어요. 정보지를 만드는데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정보,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리포트를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신 이거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 인원입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만 원한테 이거 공유해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공유가 많이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소수 인원입니다. 세력의 수급, 현재 매매 종목, 그리고 매매 앞으로 할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 민감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언론에 공개 안 된 겁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되고 이거 주간 단위로 나갈 거니까요. 마감이 빨리 차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방문, 프로그램 다운로드, USB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리포트 이거 선착순 300명입니다. 어디에도 공개 안 된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 민감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300명 금방 찹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도 영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AI 버블론이 더 힘을 실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금리도 모릅니다.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고용은 나왔는데 물가나 소비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에 따라 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 시장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AI 버블론 지금 이게 힘을 싣고 있죠. 금리 인하,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 연준의 정책이 바뀝니다. 고용 하나만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물가나 소비를 봐야 돼요. 급하게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AI 버블론, 부채가 많다는 거. 하지만 수익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위아래 등락폭이 클 겁니다.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100% 다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50% 비중에 대한 절반은 매매를 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포트와 텔레그램, 시나리오 타점 공유되고요. 에코라 보내시면 문자로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의 종목 옥석거리게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가 4,000을 찍었고 코스닥이 900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신호가 바로 뜹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종목이 한 개인당 100개까지는 입력은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입력하시고 쓰시다 보면 자동으로 신호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되고 위클리로 주간으로 나가는 정보 리포트 토요일날 하니까 보통 월요일날 보내드리거든요. 가장 먼저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정보를.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정보, 민감한 이슈가 포함됩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빨리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300명입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